자, 분배는 자연 분배, 직각 분배, 변이 분배, 방향 분배. 자, 분배는 우리가 커트를 함에 있어서 기본 파팅의 빗질이 되는 방향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연 분배, 그냥 중력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는, 그러면 솔리드형을 말하겠죠, 그죠? 직각 분배, 우리가 커트를 함에 있어서 직각으로 자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솔리드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대각 컨벡스 라인도 있을 거고, 또 그라데이션도 그렇게 자를 수가 있겠죠. 레이어도 물론 그렇게 직각 분배 자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변이 분배, 모발의 기본 파팅이 직각 분배나 자연 분배 이외에 다른 모든 방향으로 빗질이 될 때, 자, 변이 분배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변이 분배랑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변이 분배는 자연 분배도 아니요, 직각 분배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변이할 때 동그라미 이 부분을 점으로 보세요. 결론은 뭐냐면요, 변이는 점, 선, 면에 해당되는 아이들이에요. 직각도 자연도 아니면서. 그래서 변이할 때 니은 되는 부분이 면으로 보세요. 면. 그 다음에 변이할 때 비읍 되는 부분을, 이응 되는 부분을 점, 그 다음에 선 되는 부분을, 니은을 선으로 보시고요. 변이할 때 요 위에 변의 비읍자를 떼버리면 면처럼 보이죠. 그래서 변이 분배는 점, 선, 면에 대한 분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하도 안 외워져서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리고 방향 분배. 방향 분배는 어느 한 면으로 평평하게 비껴지는 방향을 의미해요. 한쪽 방향으로. 위로 똑바로, 뒤로 똑바로, 옆으로 똑바로. 그러니까 약간 스퀘어 커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시술각. 시술각은요, 이제 우리가 솔리드 커트를 치게 되면 용도에서 자르게 되죠. 그레듀에이션을 자르게 되면 낮은 시술각으로, 중간 시술각으로, 높은 시술각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시술각은 몇 도고, 중간 표준 시술각은 몇 도고, 높은 시술각은 몇 도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90도 이상으로 해서 레이어를 시술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시술각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는 거, 그 다음에 손가락 위치. 손가락 위치가 파팅에 대해서 내 손가락이 평행한가, 평행하지 않은가. 그 다음에 디자인 라인. 고정 디자인 라인이냐, 이동 디자인 라인이냐. 그리고 문제들을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이 앞쪽의 아이들을 공부를 하고 또 앞쪽의 아이들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자꾸 뒤에 문제를 풀다가도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이 있으면 앞으로 와서 앞장의 이론 부분, 실기의 이론 부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장에 갔을 때 글을 보는 실력이 늘어나요. 그렇지 않고 그냥 스타일링에 대한 공부만 해서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스타일링 문제는 학원에서 아무리 이제 잘 풀었다 할지라도 시험장에 갔을 때 나 혼자 푸는 실력이 안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패턴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합격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파마도 마찬가지예요. 파마도 마찬가지인 게, 와인딩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페이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책갈피로 와인딩 하셔라, 책갈피로 그 파지를 두어서 와인딩 해라 나온다거나, 쿠션 기법으로 와인딩 하시오 라고 나오면 갑자기 문제를 두고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앞장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이 뒷장의 그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솔직히 이게 되고 난 다음에 뒤쪽이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앞쪽을 이해를 못했으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웨이브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이 웨이브의 주기가 하나의 주기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온 베이스냐 2분의 1 오프 베이스냐 오프 베이스냐 언더 디렉티든가 오버 디렉티든가 요런 것들을 안다든지 아니면 포워드, 리버스, 라운드, 인덴테이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과목의 시험이든지 간에 앞장의 이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자 하면 문제를 풀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수직이냐, 수평이냐, 대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키워져야 될 것 같고요. 자, 보면 디자인의 원리가 있어요. 디자인의 원리, 반복, 레피티션, 진행, 프로그레션, 대조, 컨트라스트, 교대, 얼터네이션, 대조, 교대, 컨트라스팅, 얼터네이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어에 대해서 반복으로 어떻게 하세요? 진행하세요? 대조하세요? 교대하세요? 대조, 교대하세요? 그렇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컨트라스팅, 얼터네이션 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전혀 우리는 멘붕이잖아요. 그림만 보고 풀었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림만 보고 푸는 거 이제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안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론 부분을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고무줄 밴드 처리 방법. 고무줄 밴드 처리 방법도 빨리 해서 11자 고무 밴딩, 트위스트 X자 고무 밴딩, X자 고무 밴딩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퍼머넨트 와인딩 할 때 직사각 형태, 윤곽 형태, 그리고 확장 원형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문제를 먼저 이렇게 알고자 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기본을 다 이해를 하고 가면 시험장에 갔었을 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떤 사진이 나와도 우리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스타일링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지 말고 물론 기출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문제보다 스타일링 완성되어 있는 그런 작품에 대한 것보다 아주 기초적인 단어에 대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를 모델링 해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마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킵에 넘어갈게요. 자, 이 스킵 부분인데요. 스킵이 어찌 보면 제일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님 어쩌면 더 아무것도 아닌 과목일 수가 있어요. 왜냐? 파마의 웨이브나 스킵의 웨이브가 뭐가 달라요? 그놈이 그놈인데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결론 베이스가 있을 것이요 컬 스템이 있을 것이요 루프가 있을 거고 엔드 오브 컬이 있을 거고 피벗점이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컬에든 S 웨이브는 C와 CC의 연결이고 리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시고요.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할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 다음 기 중심에 따라서 업스템 리버스 컬, 업스템 포워드 컬 이게 별거가 없어요. 그냥 S 웨이브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기닝과 엔딩 시작점과 끝점을 알고요. 풀 웨이브, 하프 웨이브, 드로프, 리치, 오픈 엔드, 크로스 엔드 말로는 쉽지라고 하겠죠.
말로는 쉽지. 근데 왜 손은 안 되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컬에 대해서 이해를 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완전한 이해가 되다 보면 손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컬이, 핀컬, 스캘프처 컬을 만드는데, 컬을 원을 만들려면 원을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 움직여줘야지 컬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핀컬 핀을 놓다가 보면, 핀닝을 하지 않아도 핀컬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핀컬을 하려다 보면 핀닝도 안 꼽혀요. 그리고 핀닝을 꼽아서 핑클핀을 꽂았을 때 핑클핀이 핑클핀 머리 하나만큼 차이 나게 교차로 계속 꽂아준다면 그거 자체가 예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용장을 치는 모든 과목 중에서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두 가지가 파마가 아니면 스킵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같은 과목인 거예요. 같은 웨이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웨이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두상과 그 두피가 얼마나 볼륨감이나 그런 것들을 볼륨감을 주거나 아니면 볼륨감을 주지 않았거나에 대한 거기 때문에 파마나 스킵은 쉬우면서도 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전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킵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론 파트를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준선과 골든 포인트, 그 다음에 나름의 이 사이즈를 그려가면서 볼펜으로 아니면 연필로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업스타일 부분인데요. 업스타일은 어떻게 하면 잘 해요? 네, 업스타일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맨 앞장을 잘 보시고 딱히 모든 과목에서 앞장만 잘 보시면 되세요. 앞장만 잘 보시고 업스타일은 딱히 겹치기, 꼬기, 매듭하기, 롤링하기, S웨이브 만들기, 그리고 균형감, 통일감, 대칭, 비대칭 조화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백홈에 대해서 알고 고무줄 밴딩 잘하고 그 다음에 빗질 잘하고 하면 업스타일은 또 합격이세요. 그래서 실제로 업스타일 스타일링 공부해야 될 것 같다 해서 몸을 움직여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머리카락을 가지고 계속 닦는 거를 연습한다든지 계속 꼬는 걸 연습한다든지 그 꼬기에 있어서 좀 더 윤인하게 보이도록 꼬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롤링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 롤링 하나가 좀 더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스타일링을 연습을 전체를 다 하겠다. 아니 그럴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니까 손님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손님을 받아야 되고 잘 살고 싶잖아요. 우리는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손님이 오는데 손님을 놔두고 내가 공부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미용실 문 닫는 길이고요. 그거는 미용실 문 닫는 길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손님은 열심히 잘 하고 나의 공부는 추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꿈을 위한 거고 혹시나 나중에 내가 조금 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현재 내 앞에 다가와 있는 돈을 더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손님을 더 열심히 하시고 손님 열심히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업스타일 손님이 왔으면 꼬기를 할 때 더 정성껏 해주다 보면 가발에도 어떻게 하면 더 정성껏 예쁘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연구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